송쌤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15계정 1학년 6단원 PPT 수업 첫 시간이고요. 빛과 파동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파동을 먼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1학기에 이 내용을 배우면 좋은 게 1단원의 지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파동을 이해해두면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파동을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어의 입은 먹이 탐지기이다. 먹이가 살짝 내려앉았을 뿐인데 악어는 진짜 입을 확 벌리면서 그 먹이를 잡아먹게 되죠. 악어는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먹이가 강물에 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악어는 뭐 이렇게 사슴이 물을 먹는다든지 동물이 움직일 때 물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물이 흔들리는 것을 악어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즉 먹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의 흔들림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재밌는 과학 수업 시작해볼까요? 잔잔한 수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요, 물결이 일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수면에 닿을 때 수면이 출렁이기 때문인데요. 이 출렁임은요, 주변에 전달되면서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만들어진 주기적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결파나 소리, 지진파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파동에는 물결파, 파도, 지진파, 소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런 물결파나 지진파, 음파 같은 경우는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에 따라서 파동의 명칭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요소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물결같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파동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떨군다든지 물고기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넣으면서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매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매질은 바로 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림에서 악어가 강가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매질과 파동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의 입이 닿은 부분에서 발생한 파동이나 동물의 움직임으로 발생한 파동이 매질인 물을 통해 악어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악어는 이 파동을 느껴서 먹이가 강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매질인 물을 통해 가지고요, 파동을 전달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달은요, 파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동의 명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드럼 같은 걸 치면요, 드럼을 세게 칠 때 그 공기가 흔들린다는 것을 가끔씩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공기의 흔들림에 의해서 소리가 전파되게 되고요. 다른 말로 음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파가 전달되면서 우리 귀에 이 진동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파도나 물결파 같은 경우는요, 매질인 물을 통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매질인 경우에는 물결파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땅이 매질인 경우에는 지진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의 흔들림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는데 땅의 흔들림으로 지진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와이파이라든지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는요, 전류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에너지 자체로 전달되는 것이고요. 빛과 비슷하게 특별한 매질 없이 에너지 자체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전파라고 하네요. 특히 스피커나 이어폰에서 나오는 진동이 매질인 공기의 진동을 통해 귀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기의 진동을 통해 귀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요. 공기가 매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진동으로 발생된 소리의 에너지가 귀로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파동이 진행될 때 매질도 파동과 함께 진행될까요? 제가 위쪽에 카드 실험을 달아 놓을 테니까요.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파형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 탁구공은 절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도 파도와 함께 해변 쪽으로 밀려갈까요? 여러분들은 해수욕장에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화면이 확대되는 상황이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도가 지나간 후에도 비슷한 위치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매질과 매질의 운동 방향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매질은요, 물결파의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매질의 운동 방향은요,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파도가 치면은 파도의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매질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공의 위치를 딱 보자면요, 공은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실제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파도 타기 응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가지 못하지만 경기장에 가면은 파도 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앉았다 섰다를 반복할 뿐 실제로는 좌석이 바뀌지는 않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워낙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파도가 진행할 때 물 위에 떠있는 튜브는요, 물과 함께 위아래로 진동할 뿐 파도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튜브가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일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왜 튜브가 그대로 있냐면요, 파도가 진행할 때 매질인 물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도를 따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튜브를 어떻게 건질까요? 튜브를 건지기 위해서는 근처에 큰 돌을 던져서 파형을 일으켜도 튜브가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튜브를 건지기 위해서는요, 바람이 불거나 직접 헤엄쳐서 가져오지 않는 한 수영장인 튜브를 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처럼 옆에 튜브를 제가 하나 또 줬습니다. 튜브를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른 튜브의 위치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튜브의 위치가 바뀌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튜브는 동일한 위치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튜브가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요, 매질이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만 이때 진동이 파동과 함께 전달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뭇잎은 진동을 하면서 움직이진 않지만 파동 같은 경우는 점점 옆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파동의 위치는 이동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지만 에너지가 함께 전달됩니다. 파동이 진동할 때 에너지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파동이 전달돼서 올 때 물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땅으로 전달되면서 땅을 절벽으로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가 사용되게 됩니다. 지진 같은 경우도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땅을 매질로 에너지가 잘 전달되다가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길을 갈라버리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에너지만 전달된다는 개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이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초음파 진단 장치인데요. 수술 없이 인체 내부를 관찰하려고 할 때 초음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체를 갈랐을 때 그 신체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부위를 정확히 수술해야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진단 장치는 의료기구로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요, 음식물의 입자들을 진동시켜서 데우는 전자레인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이용해서요, 비행기나 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또한 파동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행기의 항로를 정확히 지시한다든지
배의 항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 국경지대에 다른 나라의 그런 배나 항공기가 침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이 레이더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파도로 인한 해안선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도는 해안선의 암석을 깎아내서 절벽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나타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지진파는 도로나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불태울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파동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 파동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어요.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요. 이를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자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돌을 강가에 던졌습니다. 돌을 강가에 던졌을 때 물결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고 우리는 파원이라고 하고요. 물결파를 전달해주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매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파동이 진행할 때에는 매질은 파동을 따라 진행해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튜브 같은 경우도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도전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파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다. 맞죠?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맞습니다. 매질은 파동이 진행할 때 같이 이동한다? 아니요. 같이 이동하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답은 4번이고요. 파동은 진행할 때 진동을 전달한다는 사실, 진동과 같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횡파와 종파 등 다양한 파동의 종류와 파동의 표현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유리도 깨트릴 수 있다는데 어떤 원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쏨바